파지 가능한 필기구. 파지 가능한. 뭐 파지는 가능해야 돼. 입으로도 파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충격받았나 본데? 클래스의 차이를. 네, 안녕하세요. 특허그룹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특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려우면서도 또 쉬우면서도 잘 모르시죠? 특허라는 게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일을 정말 잘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허의 품질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특허 인프라가 좀 약한 고객분들을 찾아뵙게 되면 중간에 저희가 일을 수임하게 됐을 때 이미 이제 그 해당 회사의 특허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고평가되기는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소위 말하는 뭐 비변리사 업체 또는 뭐 저가 수임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뭐 수준 낮은 그런 명세서를 써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의뢰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판단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업무를 맡은 사람이 법률적인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경우 청구 범위를 그냥 점을 찍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맥락에서 오늘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유 변호사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소위 또 내부 광고가 많잖아요. 또 네네네. 찾아보면. 네네. 그래서 가서 의뢰했는데 이게 일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을 힘들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청구 범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땅이 몇 평이다 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써야 내 특허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침범했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범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피해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다가 똥을 갖다가 한 바가지 사놨어. 피해가기 힘들잖아. 근데 똥이 쥐똥만 해. 그럼 쉽게 피해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똥을 한 바가지 사야 된다. 그렇죠. 한 바가지 중요하죠. 네. 어때요? 아니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거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여기 청구 범위는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라고 해서 알기는 해야 뭐 이게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구항에다가 어쨌든 글을 쓰게 되죠. 내 기술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쓴단 말이죠. 설명을 장황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발명의 특징을 딱 나타낼 수 있게끔 딱 범위를 잡고 딱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발명자가 얘기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사실 판단을 해서 그분이 좁게 얘기하더라도 와, 이 범위는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면 거기까지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뭐 연필 뒤에다 동그란 지우개를 달았더니 연필 쓸 수도 있고 지우기도 좋더라.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그란 지우개라고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거기 지우개라고 쓰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만약에 선행기술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속어 수단이라고 더 크게 쓸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고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라고 해서 잘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기술 내용 틱 던져주면은 또는 네. 이제 도면 같은 것도 이제 제시를 하시면은 그것만 가지고 이제 쿠션을 타고 실무자가 자 이것은 이제 특허 쓰세요 쓴단 말이야. 그 실무자가 심지어는 그 밖에 있어. 사무소에 없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제 와전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다. 구성요소 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허를 쓸 때 다른 사람이 이 특허를 어떻게 하면은 침해하게 될 건지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회피하기 어렵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범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청구항에 쓴 워딩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구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엔드로 연결이 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조합된 것들이 결국에는 권리 범위가 된단 말이죠. 네. 결국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기술이 청구 범위에 한정된 요소를 다 청구 범위에 기재된 요소를 다 포함해서 실시를 해야지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게 쓰는 게 잘 쓰는 거겠죠. 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일 쉽게 한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례도 준비해보고 네네.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은 그럼 저희가 뭐 좀 그래도 여기다 설명을 조금 더 넣어서 네. 화면에다가 아마 설명보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네. 그럼 예시로 연필을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저 연필. 네. 저는 수험생 때 강사분이 지우개 달린 연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 오늘 다 연필. 오늘도 그랬어요. 연필로 또. 볼펜인데 여기. 그러니까는 이거를 근데 청구항을 만약에 잘못 썼다. 이러면 진짜 완전 쓰레기 특허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쓰레기 특허 양산하는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특허청만 배불리고 있는 거죠. 계속. 굉장히 질 나쁜 업체들을 배를 불리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질 나쁜 업체들이 배를 불리고 특허청은 20년 동안 빨딱 꺾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연세를 받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발명자는 착각을 하고 있고 나는 네. 특허 가지고 있어 이제 그거 못 써. 뭐 권리 행사를 못 하지. 그렇지.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잘 아셔야 된다. 뭐 하나 사례를 얘기하면 지우개 달린 연필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청구항에
뭐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등록 가능성도 고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제를 깔고 해야 돼.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뭐 요게 아무튼 지금 가장 신규한 그거라면 뭐 그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선행 기술들이 어쨌든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특허를 못 받잖아요. 이미 출원 전에 공개가 된 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규성, 진보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런데 지우개도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었고 연필도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발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연필 뒷꼭다리에다가 지우개를 붙였더니만 되게 쓰기도 좋고 좋더라. 그럼 당연히 신규성은 있죠. 왜냐면은 연필 달린 지우개가 똑같은 게 전에 없었으니까. 그게 분해된 구성들 개별적으로는 공지가 돼 있었지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까 했을 때 유변호사님은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아니 또 이상한 얘기 또 하네. 네. 아니지. 어떻게 해봐. 뭐 얘기해봐. 타지 가능한 필기구라고 쓰겠지 그냥. 왜 연필이라고만 쓰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필을 예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차이라. 아니 그거는 그냥 필기 수단이 가능한 거면 당연히 그렇게 쓰겠죠. 생각 못했지? 아니지. 얼굴 빨개졌는데? 이제 연필에서 붙여왔어. 그러면 소위 말하는 뭐 이상한 업체들이 어떻게 쓰느냐. 뭐 육각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뭐 희견이 있고 막 뒤에 동그란 뭐 접착이 되어 있으면 막 엄청나게 장황하게 써놓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네. 보면은 막 쌍욕 나오는 그런 문서도 굉장히 많잖아. 맞습니다. 빨리빨리 등록을 받던지 아니면은 뭐 청구 범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명료하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봤을 때 그냥 짧아 네. 뭔가 그리고 뭔가 단순해. 네.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것 같아. 이게 잘 써진 거예요.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리 봐도 약간 이거 암호 해독하는 느낌이 난다? 네. 이거는 그냥 개쓰레기다.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암호 해독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리가 애플 특허도 그렇고 테슬라 특허도 그렇고 아니, 그 이런 기술을 데들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암호인 거랑 그건 기술을 알아도 암호일 것 같아. 아니,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암호로 보이는 거랑 써놓은 걸 암호처럼 써서 암호인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시도 준비해봤어. 해봐. 딱 보면은 자석 볼펜이래.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이라서 좀 짧아. 그거는 그냥 네. 감안하시고 근데 네. 어쨌든 이해는 돼야 된다. 이런 네, 취지로 네, 이해하면 네, 됩니다. 요거는 그냥 메모지 홀더로 사용할 수 있다. 냉장고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 같네요. 볼펜의 몸체에 내장되어 메모지 근데 홀더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도 볼펜이다. 됐더라. 옛날에 심사했으니까. 몸체에 내장하여 자석의 결합력을 홀더를 사용하는 자석. 뭐 물론 좀 조잡하게 써있긴 하지만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게 그거네. 뭐 애플 펜슬의 원천 특허네. 들어올 수가 없네요. 네. 펜슬이. 뭐 아무튼 지금 사라졌지만 이렇게 그냥 봤을 때 이 특징이 그냥 자석을 가지고 있는 뭐 볼펜이구나.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네. 뭐 다음 것도 비슷합니다. 귀이개 겸용. 귀이개는 귀 파는 거죠? 그쵸. 귀를 네, 팔 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단에 귀이개가 형성됐다. 네. 아주 그냥 뭐 깔끔하게 써있죠. 공지된 볼펜심의 상단에 귀이개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 볼펜심. 네. 그러니까 볼펜심에다 귀이개를 붙여놓은 거네. 그럼 볼펜심 말고 다른 껍데기에다 붙여놓으면은 그렇지. 뭐 이분은 꼭 볼펜심에 붙이고 싶었나 보죠. 그럼 볼펜심을 뽑아가지고 귀를 파야 되는 거네? 뭐 아무튼 그랬다. 네. 뭐 그리고 땀 발생을 억제한다. 땀. 그래서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써야겠어? 다수의 구멍을 포함하다. 이렇게 하면 그쵸. 될 거죠. 그렇죠. 표면에 다수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볼펜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이거 과거긴 하지만 네네네. 네. 이거는 소모된 잉크의 양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볼펜이래요. 그래서 네네. 뭐 이렇게 층이 나눠서 휘발성 잉크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상단에 휘발성 잉크가 있어서 뭐 대략적으로 잉크의 양을 알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청광 자체는 그냥 뭐 알아볼 수 있게 잘 써있다는 거죠. 여기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칼날. 네. 칼날이 있다. 칼날 가진 볼펜. 이거는 이거 괜찮네요. 볼펜 심 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하나는 칼을 나오고 하나는 볼펜 나오고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이 전에 다양한 색깔, 그러니까 여러 색깔, 삼색 볼펜 같은 그쵸, 것도 삼색 비슷한 거 볼펜. 아니에요? 삼색 볼펜. 근데 뭐 칼날을 넣었으니까 뭐 이제 거의 뭐 헬로 갑니다. 이제 헬로 가. 이게 근데 최근 거기도 하고 이게 최근으로 와서는 어떻게 됐나? 광고 기능이 구비된 분실 방지용 볼펜. 볼펜이다. 2016년 출원이군요. 특징. 네. 특징이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그냥 1900인데 이거 1900 너무 길다 이거. 워드 파일 기준으로 한 2페이지야. 고무링이 장착되고 게임할 수 있고 나사 조임으로 장착한다. 해서 총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단하네. 네, 이것도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난 이런 사람들 보면 약간 만나보고 싶더라고. 이 권리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딱 보고 이거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됩니다. 이게. 그렇죠. 네, 이건 어차피 권리 행사가 안 된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봤을 때 여기 딱 나온다. 이러면 이제 안 좋은 특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허를 써서
수임하고 성공 고수 받고 하면은 사실 우리도 지금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벌 수도 있겠죠. 안 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양심에 찔려서 못 합니다. 양심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양심의 차원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이 실무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한 두 군데 정도만 찍어보죠. 이거 뭐 총체적이라서 뽑아낼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 그냥 뭐지? 이런 생각. 돌아봐야 돼. 이건 그냥 일정합시다. 그렇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 봤을 때 욕이 나오면 안 좋은 특허다. 도면은 열심히 그렸네. 그 주로 이제 도면 예쁘게 잘 그리죠 이런 데들이. 도면사들이 상주하고 있고. 다색 발광 볼펜. 이거 실용신 아니네요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회사 아닌가? 이건 뭐 옛날엔 그랬나? 옛날엔 그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명세사가 있나? 내목에? 하여튼 이거는 좀 안 된다.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특허가 써져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유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한 10년 일해오면서 뭐 명세서를 못해도 수백 건을 썼을 텐데 이렇게 청구항을 길게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있다고 하면 위기에 꺼내겠지. 뭔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 특수한 상황이 생겨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런 심판을 청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거절이 되면 나는 죽는 상황이야 그때. 그런 뒤에 총 상황은 쏘려고 안 생기죠. 총 쏘려고 뒤에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쓰는 사람이 별리사는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변리사 이렇게 쓰면은 반납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 사바사이긴 하겠지만 변리사들 중에서도 아니올시다 싶은 사람이 있고.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내가 볼 때 발생하는 게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 네. 그런 업체들에서 그 비변리사 업체 그런 데서 이제 또 신입들을 들일 때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또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야. 특허는 그래서 특징만 간결하게 쓰고 공지 기술이나 그 다음에 뭐 특허성에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들은 안 쓰든지 안 쓰는 게 낫죠. 안 써야지. 안 쓰든지 아니면 뭐 쓸 자신 있으면 공지 기술 다 집어넣든지. 자, 그 다음에 흔들어서 볼펜심이 출몰되는 필기고 출몰이 된대. 약간 그 무슨 바바리맨 출몰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아무튼 특징은 알겠어. 이분이 이 워딩을 생각하려고 되게 고민했을 텐데. 흔들면은 출몰을 하는 거잖아. 그 얘기야. 이것까지 이해된다? 어떻게 될까? 청구를 보는 거죠. 흔들면 출몰한다. 자, 뭔가 엄청나게 많은 구성을 통해서 출몰을 한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알기가 싫어요.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서 어디 뭘 찍어? 여기서 다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자체가 문제인데 여기서 뭘 찍어? 유기적 결합 아니야 이게 다. 해석 불가능하다. 이게 어떤 특징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뭐다. 네. 그런 특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받아보셨으면 특허를 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했다. 네. 역류 방지제를 포함한대요. 볼펜은 역류가 안 된대. 뒤로 안 샌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조악한 청구 범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7RPM에서 15분 동안 교반하는데 이 미친 특허지 이런 게. 왜 이런 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실용신안들은 예전에 무심사 제도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넓게 써가지고 출원하고 등록받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실용신안도 심사로 전환되고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너무 심사관님들 타이트하게 보시고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 쓰면 등록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되게 관습적인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좁혀야 등록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좁은 거랑 특허성이랑 뭔 상관이에요. 넓어도 신규 신고하면 등록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어쨌든 그게 논점이 아닌데? 그냥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청구 범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전문성이 좀 결여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일을 배우시거나 이럴 때 좁게 써야 등록 나온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저는 그 메커니즘을 모르겠어. 이런 청구이 나오는 메커니즘.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또 뭔가 보면 답답하다, 뭔가 길다, 양이 많다 이러면은 이제 잘 못 쓴 특허고 쓰레기 특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모든 색을 이용 가능하다. 잉크 보관부가 있어. 조합 잉크 보관부가 있고, 유동을 시키고 조합 잉크가 나오도록 볼펜부를 포함하네. 볼펜인데 볼펜부를 포함하네. 누른 버튼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누른 버튼은 눌러야 된다는 거지. 이건 안 누르면 안 되는 거지. 기결정된 기준량은 무슨 말이야? 이런 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 특허가 제대로 써졌냐 이거를 보실 때는 특허를 잘 하는 회사들과 나의 특허가 너무 다르게 써져 있으면 같은 분야라고 할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주 팽배해 있죠. 키프리 가서 아무거나 눌러보면 이런 게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네. 특히 개인 상대로 일을 하시는 그런 업체들, 그런 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내 특허의 청구 범위가 또는 명세서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특허사무소에서 받는 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심사도 문제가 있을
있어요. 대리인 입장에서는 등록이 안 나오면은 고객도 불편하고 자기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좁혀가지고 등록을 일단 받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자. 그래서 아무튼 특허 출원을 의뢰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이로 이제 의뢰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받아보시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 특히 뭐 구성요소 안배 법칙이 뭐지? 이 정도는 아셔야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특허가 그래도 그나마 내가 원하는 게 조금 반영이 됐구나 안 됐구나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또 누가 이걸 또 이제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작성하는 사람과 나는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건지 뭐 그런 걸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주소 없이 설명드린 것 같지만 예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특허 문서 작업에 들어가시거나 앞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유념하셔가지고 내 특허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문서화돼서 작성되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